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인데요. 자,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말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강한 발언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당내에는 예.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그룹이 있고 네.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또 그룹이 있어요. 예. 저 이낙연 전 대표님의 발언은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방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이재명을 향한, 이재명 좀 제대로 하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진단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은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당내 통합의 메시지를 내셔야 되고, 물론 예.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와 싸울 것이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고요. 네. 특히 지금 이것은 민주당의 어떤 위기라고 하면은 아.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그다음에 예. 당대표까지 하셨던 이낙연 대표님이 이 책임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이 마치 민주당의 이야기를 남 이야기 하듯이 네. 특히 뭐 다당제 그런 표현도 쓰셨는데 이건 대단히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이 시점에 저 발언을 했을까요? 그건 간단하죠. 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이 하는 발언은 항상 총선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선용이요? 지금 뭐 저는 뭐 비명계라는 표현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요. 네. 비명계 의원님들이 느끼는 총선에서 공천 위기의식 예. 그런 걸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네. 예. 누가 뭐 공천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경선을 해야 됩니다. 저도 경선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감은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해서 당심을 얻고 민심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네. 이낙연 대표님처럼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달라는 식의 메시지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군요. 바람짜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왜 저 발언을 이 시점에 했다고 보세요? 일단 비명계 의원들 공천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뭐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비명계에 대한 당내 어떤 차가운 인식들 예. 이런 속에서 본인을 지지했던 본인과 함께했던 정치인들이 공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저는 이제 걱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측면은 이후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정치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차별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이재명 대표를 뒷받치고 있는 이제 이 강성 팬덤들 예.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저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예.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당내 부분에서 상당한 저는 이제 어떤 그 공감을 본인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또 국민적인 여론도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지금 예. 이낙연 대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면역체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면역체계가 뭐냐? 그것이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의 두 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이 두 예.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다. 그래서 이 당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과거 민주당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과거의 민주당의 전통을 깨고 있는 거고 그 전통을 오히려 본인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회적으로도 저는 아주 과거의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했었던 지금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 문제 그리고 추후에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확연하게 리더십이나 당의 운영 행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다르다. 네. 이 부분을 저는 이번에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그 안을 어제 통과시켰잖아요. 물론 이제 중앙이 통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당무위에서. 그럼 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보세요? 글쎄 어쨌든 이 지금 공천이 이제 조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전당대회 룰이었거든요. 예. 저는 이거를 하는 부분에서 대의원의 비중이 줄어들고 네. 권리당원의 영역이 커지는 만큼에 있어서 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예, 영향력이 그것이 꼭 준다. 제도가 아니더라도 예. 전체적인 정치 분위기 속에서 아. 결국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지배력을 저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기 이게 때문에 총선이 아니라 민주당 내 선거, 전당대회 선거 룰인데 이게 결국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공천 과정에서 예. 권리당원의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잘 정치적으로 훈련된 권리당원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들이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으로 들어왔을 적에 예.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의도하는 아. 그런 공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해석을 지금 해주셨는데 이태규 의원의 해석이었고요. 안민석 의원께 또 여쭤봐야죠. 권리당원의 권한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것. 그동안 이재명 대표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었거든요. 일단은 한 3배 정도 높였는데 결국은 1대1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의원 한 표나 그리고 권리당원 한 표. 이번 개정은 총선하고는 무관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내년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선거 내년 8월이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 총선 마치고 6월경에 전당대 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예. 시합 앞두고 룰 변경을 한다는 거는 출전 선수들 간에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지금 예. 하는 게 맞고요. 네네. 그리고 이 대의원 제도 대의원 특권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그 요구가 있었고요. 대의원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그리고 당협위원장. 예. 지역위원회에서도 예. 대의원들이 수십 명씩 있어요. 그렇죠. 이 대의원들이 표의 등가성이 기존에는 60대 1이었거든요. 그동안 60대 1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걸 1대1로 예. 하자. 이미 국힘은 1대1로 하고 있어요. 예. 대의원 특권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갑자기 줄일 수가 없으니까 20대1로 줄인 건데요. 예. 당의 중심은 당원입니다. 네. 이게 민주정당의 요체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권리당원들의 권한을 더 많이 늘려주는 것이 이것이 민주정당에 나갈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을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비명계에서는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로 크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더 유지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총선 끝나고도 심지어는 당대표 재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를 개파 간의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예. 예, 바람직한 방향은 권리당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기득권들을 네.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민주정당이 나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이 막말 문제를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또 쓴소리가 나왔죠.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인간적 도의나 정치적 도의를 완전히 상실한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경파 초선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결국 변죽만 눌리다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준석 도덕 논란, 부모 책임 얘기만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남긴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도덕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꼰대 정당. 인요한 위원장 빨리 퇴장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김영민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계엄 저지선이 과반이라면서요. 예. 그 김영민 의원님의 페이스북을 네. 국힘에서 또 국힘 윤지혁 원내대표님이 검열을 합니까? 그 의원님들 저희들 뭐 160명 되는 의원님들 페이스북에 예. 그 표현 하나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예.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김영민 의원이 오죽했으면은 저런 걱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도 많은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아마 윤석열 정부가 독재 권력으로 저는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저 계엄령 그거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지만 예. 분명히 지금 현재 언론 탄압하는 거 보십시오. 예. 그 진행하던 앵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최근에 다 사라졌어요. 예. 정말 이게 독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년에 총선에서 국힘이 과반 의석을 이상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독재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참 똑똑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에게 민심을 잃은 이유가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1차적인 심판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이번 총선은 아무리 발부동 치더라도 예. 대통령께서 아무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위장수를 쓰더라도 이번 총선은 어차피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하는 국민과 정권이 한판 승부를 겨루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렇게 국민의에게 과반의 의석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김용민 의원의 발언에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좀 과한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을 국민의힘이 차지할 경우에 윤석열 독재 정권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뭐 저희 윤재호 원내대표도 말씀드렸지만 예. 정말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말 허무맹랑하고 저는 혹세무민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아주 정말 중대한 천재지변이나 정말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 어떻게 계엄령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요건이 구비돼 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 대명천지에 선거에서 이겼다고 계엄령을 선포한다? 저 이 발언이 과연 전 국민을 위한 발언이 아니고요. 저는 이분도 어쩌면 정말 개딸들한테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 아니겠는가. 이거 개딸들이 제일 좋아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게. 이건 정말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진정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분 감정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요. 예. 정신감정까지는 너무 좀 과한 표현이시고 박근혜 정부도 말년에 실질적으로 계엄령 준비를 했었어요. 국회에 탱크를 몇 대 배치하고 광화문에 어떻게 군대를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군사 계획도까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불과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영민 의원님이 표현하신 계엄령 그것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총선 끝나고 국힘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독재 정권이 시행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민주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일각에서 또 대통령 탄핵도 이야기 지금 하거든요. 예. 물론 당에서는 그것을 논의한 적은 없지만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따라 가지고 헌법을 위배하고 법률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은 대통령 탄핵을 갈 수 있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네. 무도한 그런 발상이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권력이나 여당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과도한 정말 막말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저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정말 이거 야당 심판해야겠다. 야당 심판해서 정부 여당이 정말 일 좀 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이 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막말, 특히 계엄령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상대를 아예 인정조차 안 하는 정말 심각한 정치적 막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지난 일요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도덕이 없다, 이게 부모 탓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일단 어제 인요한 위원장이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사과를 흔쾌히 수용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거진 게 국민의힘 혁신이 조기 해체설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차분하게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지도부가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있는 거고 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파격과 공감이 필요하다. 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처음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였던 징계를 해제하고 뭐 그래서 화합을 일단 우선 화두로 끌고 나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런 발언은 저는 정말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로 사과한 것, 이거는 잘 됐다고 보는데 이런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 자체를 가지고 혁신위가 조기에 종료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비약이라고 보고요. 과거에 민주당이 혁신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혁신을 만들었고 또 그것이 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에 만들어진 혁신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고 연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당의 모든 분들이 저는 노력해서 함께 가야 될 부분이지 이런 그 구설수 한두 개를 가지고 혁신을 종료해야 된다. 이건 예. 저는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오히려 이 인요한 혁신위의 각종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꼰대 정당 이미지만 강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의 기본 입장을 지키면서 네. 그 혁신위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조화롭고 현명하게 받아들여서 녹여내느냐. 이게 저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고 정치력의 과제라고 봅니다. 험집 출마 요구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결론을 못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낸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나 그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을 당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과제를 혁신위가 던져준 것이고 그 부분을 현재의 지도부나 당의 전체적인 정치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저는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민주당 있겠죠.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민주당도 김은경 혁신위 한번 여러 막말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인요한 혁신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 의원님께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실패했다고 이제 그러시지만은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미 저는 깡통 혁신위원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다. 뭐 개인기가 뭔가 현란한 것 같은데 아주 이슈 메이커가 된 거는 같은데 성과가 없어요. 이제 깡통 위원장이 되어 버렸어요. 특히나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 마치 뭐 중학생 나무라듯이 뭐 부모 잘못이다. 그걸로서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훅 갔다고 봅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고요.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보면은 신당을 만들까? 그런 의구심을 사람들이 많이 자아내고 있어요. 만들까가 아니라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나 보죠? 갈수록 왜냐하면은 돌아갈 다리를 태우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볼 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한동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은 결정적인 아킬레스는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면서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돌아갈 다리는 태우지 않고 있다.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의구심이 생긴다. 의구심을 사람들이 자아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에서 이제 험지 출마 이야기를 본인이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당내에 여러 이야기 나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쭉 이제 당과 상의도 하고 여러 정보들 탐문해 본 결과 마땅한 대안이 없다. 해서 이제 저라도 깃발을 들어야겠다 해서 나온 거죠. 종로에 최근에 보면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도 나왔어요. 네. 그때는 종로가 험지라는데 이견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내에서. 하태경 나오면은 험지가 아닌 거냐. 근데 이런 좀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하태경 의원한테 그 수도권 험지 출마한다 했을 때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렇게까지 문자를 바로 보냈다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문자 취소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그 용기 있는 결단이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곳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순간 하태경 의원도 어려워지고 국민의힘도 함께 어려워집니다. 수도권에 험지에 나가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한 네. 그 근본적인 초심을 다시 한번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애정 어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 지역구 포기하고 상경할 때 되게 높게 평가했던 김병민 최고위원인데 존경하던 문자를 취소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종로가 험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국정 지지도나 또 아까 이제 안민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4월의 시기적인 총선의 성격을 봤을 적에 예. 서울의 강북적 전체가 저는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네. 쉬운 지역은 저는 없다고 쉬운 보고. 지역은 없다. 예, 그래서 종로가 쉬운 지역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이 종로가 갖는 정치적인 위상과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하태경 의원도 아마 본인이 험지나 어려운 지역 서울로 올라서 출마했을 경우에 예. 본인도 삼선이고 정치적인 위상과 장래를 생각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것에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저는 종로를 선택한 것 같은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의 출마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들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다고 근데 그 저는 종로 생각이 드는 지역구는 거예요. 지금 최재형 의원이 의원 계시죠. 지역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재형 의원님도 계시고 예. 또 최재형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대선 주자였고 감사원장 했을 적에 그렇죠. 국민적 예. 관심을 높게 받았던 분이고 예. 그래서 이건 그 종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위상이 있습니다. 네. 그 위상과 관련돼서 누가 적임자냐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예. 이런 이제 조금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하태경 의원님이 종로 출마 선언하시면서 졸지에 블랙 코미디의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블랙 코미디의 주인공이요? 어떤 점에서? 종로는 저희들이 볼 때 험지예요. 그다음에 최재형 저 의원님은요. 예. 제 동료였던 김재윤 의원의 예. 그 아주 부당한 재판을 판사 때 내린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김재윤의 절친이었던 안민석이가 가서 그 안민석 복수를 의원이 해라, 가야 된다고요? 복수를 해라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 예, 제가 예. 워낙 그 김재윤 의원하고 친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담인데요. 아, 여담이죠? 근데 예. 종로가 험지입니까? 국힘에게 험지가 아니고요. 일단 최재형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최재형 의원 공천을 배제하고 하태경 의원을 줄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하태경 의원은 왜 것이죠. 종로에 가겠다고 한 걸까요? 험지가 아니기 때문이라. 험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려고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예. 하태경 의원이 직접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 2명의 공적이 있다. 예. 정청래와 안민석이다. 그렇게 본인이 입으로 말씀하셨으면은 아. 최소한 마포나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오산으로 오셔서 예, 예. 거기서 험지 싸움을 벌이는 것이 본인의 말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책임이 지는 것이죠. 오늘 저 종로 출마는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예.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포나 오산을 택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해보면 이탄희 의원이요? 이탄희 이탄희 의원도 의원이요. 예, 기득권 내려놓겠다. 다음 총선에서 용인 정지역구 불출마하겠다라고 했네요. 저런 게 바로 정치인의 헌신과 결단과 용기입니다. 네. 이탄희 의원은 지금 선거제도 관련해서 예. 다시 퇴행하면 안 된다.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된다. 네. 그것은 구태다. 연동형을 유지를 하되 위성정당 이것을 금지해야 된다.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탄희 의원은 오늘 배수진을 친 거예요. 네. 마지막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아. 나 이거 이 연동형 이거 계속 그 당해서 네. 이거 유지해 달라. 음. 대신에 내가
험지 출마하겠다. 네. 이런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연동형이든 기존의 지금 저 선거제도든 병립형 간에 예. 장단점이 있고 네. 어느 것도 지금 절대적으로 이게 어떤 정치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형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는 준 연동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과거에 이 제도가 가는 게 병립형이었고 맞다고 보는데요. 예, 예. 근데 지금 이번 총선은 지금은 엄혹한 검찰 정권 시대이고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의 총선이기 때문에 병립형을 가지고서 이 윤석열 정권과 한판의 승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병립형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준연동형이건 병립형이건 절대적으로 어떤 정치 개혁에 꼭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이탄희 의원께서 그렇군요. 이게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질 만큼의 이게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그 험지 출마 이 부분이 예. 조건 없는 험지 출마가 아니고 조건부 험지 출마잖아요. 이분이. 예. 그래서 이게 실천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거 이전에 저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사수하고 싶었다면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하면서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스스로 만든 제도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민주당 내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이 저는 이탄희 의원의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이 제도를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이탄희 의원님 보면은 예, 남을 여기까지 탓하는 듣겠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자신을 던지고 버리고 헌신하는 그런 정치라는. 네, 좋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